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종목 이야기 자세히 준비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짚어드리고요. 또 종목 상담까지 함께 이어갑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검색어 바로 나오고 있네요. 서울경제TV 그대로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다양한 채널들이 있고요. 제일 상단에 실시간 채널이 보이실 겁니다. 클릭하시면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하단에 또 여러 가지 문의를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부터 여러 가지 의견 주실 분들 하단에 그대로 남겨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변동 상황 짚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2230선을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 변동폭이 없고요. 0.12포인트 소폭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겠습니다. 장중에 2225포인트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2230포인트는 다시 회복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오후장 들어서 2230선은 지켜주고 있는 상황 포착이 됩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 개인이 매수를 하고 외국인이 매도하는데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조금 더 늘었네요. 1165억 원까지 늘어났고 기관은 주로 금융투자 쪽에서 강하게 매수가 오늘 프로그램 쪽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750포인트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75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0.93% 상승폭이 거래소와는 좀 차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도록 하죠. 보시면 746부터 750까지 올라갔고요. 현재 포인트가 오늘의 장중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볼까요?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전주체가 매수를 하고요. 일단 상승장, 상승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개인들의 매도 물량은 커집니다. 1113억 원대까지 개인 매도 물량 쌓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입니다. 1120원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4원 30전 빠지면서 원화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이어갑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웅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 시장 흐름 짚어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 큰 변동성이 좀 안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도세, 보합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그리고 2차 북미 정상회담 같은 어떻게 보면 호재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보합세를 나타내는 양상이 좀 답답한 흐름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였죠. 어떤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이 지식재산권 같은 문제에 대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우선 그 지난주에 그 지수가 2040선까지도 찍었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매도세로 2030선까지 내려온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내림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업종별로 봤을 때도 약간 통신 그리고 보험 이런 좀 그 경기 방어주 중심의 종목들이 선방하는 걸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시장은 좀 예상했던 대로 좀 보합 양상을 계속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증시 같은 경우는 0.96%의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외국인들은 그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제조보다도 중성주에 대한 선호도를 다시 한번 높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우선 지금 현재 특징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지난주에 발표했었던 삼성전자의 갤럭시 S10 발표 이후에 긍정적 평가가 나와주면서 이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크게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아모텍, 이노소 첨단소재, BH, MC넥스 같은 종목들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고 우선 삼성전자만 이렇게 좀
갤럭시 S10에 대한 가능한 스마트폰에 대한 가능한 기술을 모두 담았다는 평가가 지금 많이 나와주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아이폰 가격 대비해서 적정 가격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크게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분위기는 당분간은 이번 주 내내 좀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그렇다면 저희가 볼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KTNG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어떤 테마성으로 이제 남북 경협주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어떤 테마성보다도 이슈에 의한 종목을 접근하는 것보다는 펀더멘탈 쪽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KTNG 같은 경우에는 4분 실적이 약간 해외 쪽에서 특히 이 중동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겨내고 어떤 4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4분기 2,72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22%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었는데요. 우선 추정치와 컨센서스 모두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계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미국이나 러시아, 이란, 터키 법인 같은 모두 큰 폭의 수익성 개선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시장에서 예상보다는 밖에 나와주면서 오히려 국내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평가가 더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국내 쪽의 담배 매출액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는 더 증가한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면서 담배 피는 분들 아실 겁니다. 이 관련형 담배에 대한 점유율 상승세까지도 기대한다면은 올해 KTNG의 주가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매수가 말씀드리면 102,500원, 목표가는 115,000원, 손절가는 9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TNG에 대해서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자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 소장님부터 바로 출발을 하도록 하죠. 어떤 종목부터 출발할까요? 네, CJ 대한통운입니다. 네. 자, 오늘도 2.17% 오르고 있네요. 좀 아쉬운 거는 아까 시가총액 거대한 종목이 택배회사 중에 점유율 1위이고 시가총액도 1위죠. 5.69% 급등했습니다. 남북경협주 이런 작은 종목들 시가총액 1,000억, 2,000억짜리가 상한가 30% 가니까 이거 CJ 대한통운 5% 우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CJ 대한통운에서 6% 가까이 오른다는 건 엄청 급등이에요. 그리고 지금 CJ 대한통운이 그림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이거 작년에 CJ 대한통운 우리가 보고 있었을 때만 해도 이런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그쵸? 그때 아마 예로 들거나 이럴 때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답답한 모습이었는데 완전히 뚫었습니다. 20개월선을 완전히 뚫어서 지금 이번 연도 2월달의 모습이 너무 좋네요. 지금 이거 기술적 분석으로는 가장 좋은 흔히들 W자 아니면 쌍바닥, 그쵸? 궁둥이를 높이는 쌍바닥, 이게 특히 장기간의 차트인 월봉에서 나왔다는 거. 일단 기술적으로 너무 좋고. 그러다 이제 기술적인 이런 것이 왜 나왔나 내용을 봤더니 일단 3월 이후에 다음 달 기업 고객 택배비 평균 100원에서 200원 인상, 이거 계획을 세워서 지금 기업들이랑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기업들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지금 뉴스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1992년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쵸? 92년 2000년대 이전에 택배비 인상한 이후에 처음이라고 해요. 근데 2위, 3위 업체가 한진, 롯데, 글로벌, 로지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한진 택배, 롯데 택배 이렇게 부르잖아요. CJ 대한통운 택배. 그리고 여기에 예외가 이제 우체국 택배가 있지만 그거는 논외로 되어 있고, CJ 대한통운, 한진, 롯데 요거 상위 3사 합치니까 점유율 73%. 근데 2위, 3위 한진 택배, 롯데 택배도 연이어 택배비 인상 전망이래요. 일단은
기업 고객에 대한 택배비를 인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개인별로 뭐 중고나라에서 뭐 물건을 판다 이랬을 때 당장 뭐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기업 고객의 택배비가 인상되면 뭐 개인들도 이제 결국 그 전이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과연 그러면 CJ 대한통운이 그 CJ 대한통운을 이용했던 기업 고객들이 CJ 대한통운이 택배비를 인상해서 야 비싸네 우리 그럼 한진택배 롯데택배 쓰자.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한진택배 롯데택배도 연이어 택배비 인상할 전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4, 5위권을 쓰겠느냐 얼마나 가겠습니까? 아까 상위 3사가 점유율이 73%인 시장이에요. 이게 이미 택배 시장이 어려울 때 그러니까 택배 시장이 원래 클 수 있는 성장의 요건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모바일 쇼핑, 온라인에서 모바일 뭐 쇼핑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오프라인이 어려움을 겪은 걸 우리가 다 경험했죠. 백화점 대형마트의 매출은 줄어들고 유일하게 오프라인에서 성장한 거는 편의점뿐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기서 줄어든 고객들이 다 온라인 모바일로 이동하니 예전에 직접 나가서 샀던 거를 전부 다 택배로 시켜요. 볼펜 한 자루도 택배로 배송이 없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다 택배로 시키다 보니 그럼 택배사들이 엄청나게 성장해야 되는데 택배 가격이 안 올랐던 것 뿐이죠. 어쨌든 택배 그 시장은 넓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가격이 안 올라서 못 버티는 업체들은 다 합종 연행으로 흡수가 되어서 CJ 대한통운이 공룡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공룡이 되고 이렇게 3위 구도가 완성된 가운데 택배비를 인상한다. 제가 계속 말했지만 역사는 반복돼요. IMF 이전에 우후죽순 생겼던 각 그 업종에 속해 있는 그 기업들이 다 망하고 몇 기업으로 통합이 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경기가 회복되는 시기에는 다 열매는 살아남은 애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택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합종연행이 끝났어요. 그래서 CJ 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택배로 구도가 완성이 된 상태에서 택배비 인상이 나오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지금 상황인 거죠.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이미 이렇게 과점적인 지위를 형성해버리면 솔직히 이게 좀 갑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약간 융통성이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넓어져요. 만약에 경쟁하는 회사가 많고 비슷한 위치에 있는 업체가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 제살 깎아먹게 경쟁을 해야 돼요. 택배비를 인하를 안 하면 다른 데로 가버리니까 고객이. 근데 지금은 택배비를 인상을 해도 CJ 대한통운을 이용을 해요. 안정적이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탈의 우려보다는 그대로 가격 인상을 수익으로 얻어갈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고 지금 기술적인 모습이 완벽하면서 지금 2017년의 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밀린 거는 아마 2017년 6월 달에 이 고점 그리고 20만 원 이때 딱 20만 원이 고가였거든요. 20만 원이라는 마디지수 때의 부담 이건데 2017년보다 지금 없었던 모멘텀이 생겼기 때문에 아까 말한 이거는 뚫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22만 원까지 일단 간다고 보고요. 그 이상도 지금 바라볼 수 있다. 2016년에 거의 뚫을 뻔한 이 기술적인 확률의 모습을 나타내놓고 무너져서 지금 2년을 버린 좀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 다시 그림이 완벽하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CJ 대한통운 지금 대형주 중에 굉장히 주목해봐야 될 종목이라고 보이고요. 손절가 18만 원, 목표가 25만 원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오리온입니다. 자, 오리온도 최근에 주가가 지금 이제 바닥에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2018년 여름부터 안 좋았었는데 지금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일단 신상품이 계속 나와요. 마케도 네이처 출시 5개월 만에 100억 매출을 기록을 했고 꼬북칩, 태양에 맞선, 생크림파이, 마이구미 기존의 제품들 다 성장세고 자 오리온의 공식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최근에 베트남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과자들이 많이 나와요. 이름이 다르다. 근데 이 베트남이 왜 중요하냐면 제2의 중국으로 불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베트남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건 역시 뭐 초코파이는 인기가 있고요. 베트남 제사상에 오르는 식품이죠. 그리고 마린보이 오스타. 이 마린보이 오스타가 뭐냐면 오스타는 포카칩이에요. 포카칩의 다른 말이고 오스타 여기 있죠. 포카칩이 오스타라는 이름으로 베트남에서 팔리고 있고 우리가 카스타드라고 불리는 게 구스타스라고 해서 팔리고 있고 구스타스는 굉장히 그 영양빵 계란빵으로 불린대요. 그 계란맛 나잖아요. 어머니의 집밥과 비교될 정도로 해서 아이들의 도시락에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태 이게 뭔가요? 고소미. 그리고 마린보이는 고래밥이에요. 근데 지금 베트남 시장에서 초코파이, 마린보이, 오스타 이런 것들이 매출이 20% 이상 신장을 했다. 그래서 베트남 시장에서 지금 오리온이 잘 되고 있어요. 중국은 이미 초코파이로 굉장히 큰 효과를 받고 오감자나 이런 거 되게 많이 팔리고 있죠. 하오리오라고 불리우는 뭐 그
초코파이하고도 다른 이름을 팔리고 있지만 어쨌든 초코파이가 중국 베트남에서 완전 터줏대감으로 자리를 잡았고 초코파이가 오리온에 대한 인식을 좋게 하니까 그 다음에 라인업을 계속 추가했는데 계속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베트남에서 오리온은 계속 잘 나가고 있다.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약간 뭐 흔들림이 있나 싶었지만 베트남이 그동안 갈고 닦아놨기 때문에 제2의 중국으로 만회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2019년에는 다시 오리온이 재상승의 그런 그 시점으로 열차로 다시 올라타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맛의 초코파이, 아까 생크림 파이라든가 뭐 무화과를 넣었다던가 뭐 이런 거 다 나오고 있고 초코파이, 바나나 초코파이 여러 가지 맛으로 기존의 강력한 지배력을 갖고 있던 거에 맛만 추가해서 효과를 배가시키고 있죠. 마이구미 원래 다 아는 상품이잖아요. 근데 복숭아 맛을 새로 출시해서 또 대박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게 하나를 히트를 쳐놓으면 맛만 다변화하면 돼요. 과일 맛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웬만하면 성공이에요.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너무나 좋다.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해놨으니 이거 숟가락만 얹히면 되는 지금 장사를 하고 있다. 오리온 굉장히 지금 중요하고요. 손절가 11만원, 목표가 15만원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진 않지만 스튜디오 드래곤 결국에는 언젠가는 한방 터질 거라는 지금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거의 뭐 1년을 쉬고 있기 때문에 고공권에서 지금 그냥 고공비행을 하고 있어요. 가만히 떠서 옆으로 UFO처럼 날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갑자기 빛처럼 슉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6년 5월달에 CJ E&M 드라마 사업본부가 물적 분할돼서 스튜디오 드래곤으로 상장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최대 기대작 드라마가 있어요. 아스달 연대기 6월달에서 7월경에 방영 예정이고, 이게 지금 최근에 넷플릭스가 제작한 시즌제 드라마 킹덤. 왜냐면 김은희 작가가 시즌제로 해야 될 것 같고 자기가 뿌려놓은 떡밥이 많기 때문에 회수를 하려면 3편까지 정도 만들어야 된다고 인터뷰에서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 킹덤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 킹덤은 A스토리라는 회사에서 제작을 했어요. 근데 A스토리는 예전에 시그널을 제작했던 회사예요. 아마 그때 인연으로 김은희 작가랑 또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킹덤도 지금 대박이 났죠. 근데 A스토리는 지금 상장이 안 되어 있죠. 근데 왜 스튜디오 드래곤에 주목을 하냐면 지금 할리우드에서 아침을 일하는 TVN에서 방영을 시작한 예능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이기용 씨도 나오고, 근데 그 할리우드 관계자가 얘기하는 게 지금 할리우드는 소재 고갈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동양의 신비로움에서 뭔가를 찾아내고 있고, 그러면서 동양 배우들도 많이 필요하고, 넷플릭스가 전 세계로 진출하면서 그 나라의 현지 배우가 필요하다. 지금 예전보다 굉장히 인재풀을 넓혀야 되는 상황이다. 이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50대 후반, 60대 이미 접어든 여배우들이 지금 할리우드에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그만큼 시장이 넓어졌으니까. 넷플릭스도 그만큼 컨텐츠에 목말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A스토리라는 회사를 통해서 킹덤을 성공했으니 우리나라에서 그럼 제일 히트작을 많이 만드는 누구냐? 스튜디오 드래곤. 자, 같이 협업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지금 사실 넷플릭스는 시청률을 제작사한테도 공개를 안 해준대요. 그래서 이 어떤 수치나 이런 것들을 몰라서 그걸 알려면 SNS 같은 데 가서 어떤 킹덤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걸 살펴야 된대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는 철저하게 비밀에 붙이고 있으나 지금 어떤 SNS의 반응으로 봤을 때 폭발적이다. 그래서 이제 한류 컨텐츠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에 같이 협업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냐. 시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왕자의 게임이라고 있어요. 왕자의 게임이 시즌제로 해서 성공을 해가지고 엄청난 유료 가입자 수를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킹덤이 시즌제를 끊었고, 차후에 스튜디오 드래곤도 이제 시즌제 드라마를 만들어서 또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킹덤의 성공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작하지 않은 드라마지만 한국의 제작사들과 협업할 가능성을 굉장히 높여줬다는 어떤 물꼬를 텄다는 데서 의미가 크다. 그래서 결국에는 스튜디오 드래곤으로 온다. 이 기회는. 그래서 이제 주가도 그거에 화답하려고 지금 고공권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밑에서 급등한 뒤에 이렇게 완만하게 쉬고 있는 거는 절호의 매수 기회입니다. 이거 분할 매수로 한 달 빠질 때마다 사고 계속 음봉 때마다 사 모으면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돼요. 손절가 95,000원, 목표가 15만원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오파스넷입니다. 자, 5G 시대가 이제 거의 눈앞에 왔습니다. 오늘 오파스넷 3.91% 오르고 다른 거 머큐리도 오르고 여러 가지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5G 관련주 3월 달에 이제 전면적인 상용화에 들어갈 것 같아요. 5G가 되려면 가장 필요한 건 역시
무기가 되는 5G 폰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라는 굉장히 글로벌한 스마트폰 그 개발 기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자, 삼성전자에서 5G 스마트폰 좋은 거를 만들어주고 오파스넷 같은 회사가 5G 관련 그 기업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지금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희망 공모가 밴드가 8,500원에서 9,700원 라인이었는데 상단을 초과해서 공모가 11,000원으로 상장을 했고요. 공모 청약 경쟁률은 1,400대 401대 1이었어요. 엄청난 경쟁률이죠. 근데 이게 물론 장외에서 뜨겁게 해서 시작을 했다고 해서 계속 뜨거운 건 아닌데 어떤 관심도를 알려주는 척도로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10년 동안 거래했던 거래처가 바로 SK텔레콤이고 당연히 SK텔레콤은 1위를 놓치지 않으려고 엄청 막대한 투자를 할 게 뻔하고요. 2017년 네트워크 매출의 360억 중 절반이 SK텔레콤 계열사에서 발생했습니다. SK텔레콤 향입니다. 5G 관련주에서 LG텔레콤 향도 있고 다 향이 따로 있어요. 오파스넷은 SK텔레콤 향이고요. 5G 시대에 도래했을 때 오파스넷이 만드는 백홀, 백본 관련 고성능 네트워크 장비 수요가 급증할 그 어떤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뚜렷하게 보인다, 근거가. 손절가 11,000원, 목표가 15,000원입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호텔신라입니다. 자, 이제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G도 살아났습니다. 그쵸? 그리고 지금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자, 이런 업체들, 이제 지금 봐야 됩니다. 아모레 퍼시픽 관련해서 지금 20만원 아래서 제 생각에는 몇 년간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절호의 기회였고, 지금 호텔신라는 작년에 사실 사상 최고의 실적을 거뒀죠. 2018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34.1% 올랐던 4조 7,136억 원. 엄청나지 않습니까? 4조. 영업이익은 전년비 186.1% 증가한 2,091억. 자, 최고 실적을 기록했는데 주가가 빠졌다. 이거는 대박 아닙니까, 지금?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최고 실적을 기록했는데 빠졌다는 거는 사드 보복이라는 핑계로 분위기상 빠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분위기상 빠져서 이런 거는 일시적인 거지 실적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게 뚜렷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믿고 가는 사람이라면은 지금 이렇게 분위기로 빠졌을 때는 떨어지는 칼날은 이때 잡으면 손이 안 나가는 겁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장기 하락 추세에 잡으니까 계속 손이 찢어지는 거고요.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도 돼요. 지금 잡아야 되는 거고 신라 면세점이 해외 매출 국내 업체 중 최초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 해외 면세점 2013년 이후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등지에서 운영 중이고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이부진 사장이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호텔신라를 여기까지 만들어 왔는데 이름은 호텔신라지만 사실 면세점의 비중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면세점 사업에 따라서 어떤 그 실적이 완전히 좌지우지 됩니다. 그래서 호텔신라의 면세점 사업 확장은 계속된다. 그리고 면세점이 아무리 신세계 면세점이 치고 들어오고 이런 것들 위기 요인이 분명히 있는데 자, 경쟁에서 이겨내야죠. 그리고 신세계 같은 경우에 유통의 강자지만 이제 시작 있습니다. 호텔신라의 업력이나 경험 같은 거 하루아침에 따라오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모레 퍼시픽의 설화수를 신세계 연작이 지금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LG전자의 숨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의 설화수 이런 건 하루아침에 못 따라잡습니다. 그런 것도 화장품에서도 마찬가지고 면세점에서도 똑같아요. 호텔신라와 롯데 면세점 이 두 투톱의 강세는 앞으로도 계속되리라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이 9만 원대 아래에 있는 주가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여요, 지금. 그래서 손절가 82,000원, 목표가 10만 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텔신라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지금 한마디로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오늘 전체적으로 가지고 오신 그런 듯한 모습이 보이고요. 오현진 팀장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저도 이제 대형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SK인데요. 우선은 이제 SK 같은 경우 지주사니까 당연히 이제 자회사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SK의 이제 주요 자회사라고 한다면 SK 바이오팜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뇌전증 신약이 이제 유럽 내에서 상업화 계획이 체결이 됐는데 6천억 규모, 상당히 큰 규모고요. 이번 계약으로 이제 그 바이오팜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유럽 시장에 대한 진출 발판 이런 부분까지도 마련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이 SK 바이오팜이 미국 나스닥 상장 그리고 국내 상장까지 검토 중인 상황이에요. 상장이 확정되게 된다면 아무래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인 SK에 호재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요.
반도체 소재 업체인 이제 비상장 자회사 SK 실트론 같은 경우에도 올해 상장 추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그 회사채 수요 예측이 1조 이상 돈이 몰릴 정도로 튼튼한 회사이기 때문에 상장 기대감이 부각될 수 있다고 보고요. 올해 같은 경우 국민연금의 그 의사결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본격화가 됩니다. 국민연금과 사모펀드의 압박에 최근 한진그룹이 경영 쇄신안을 발표를 했죠. 앞으로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 그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요구가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그 대형 계열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형 지주사의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럴 만큼 지금은 국내 대형 지주사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SK그룹주도 이제 국민연금이 다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지분 9% 이상, SK하이닉스도 9% 정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 확대에 대한 요구 이런 부분들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금일 종가에서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월달 중순에 조정이 나왔는데 일단은 그 매물대 소화 과정의 조정이라고 보고 지금 보시면은 조정 이후에 20일 이평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고요. 목표가는 29만 원 정도 보겠습니다. 2월 중순 초 정도에 이제 기록했었던 고점이죠. 기술적으로 늘어볼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29만 원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26만 원 정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더존 비주온입니다. 더존 비주온도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많이 익숙하실 만한 종목인데 그동안 참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다가 지금부터는 이제 가격적인 매력이 좀 부각될 수 있는 위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입니다. 그래서 ERP 그리고 클라우드 그리고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고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 이제 201억 정도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대비해서는 이제 주가가 조금 부진했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그 정상화에 대한 그런 과정들을 좀 거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RP 매출액이 이제 전년비 7% 정도 증가했고 그 작년에 그 현대백화점과 대규모 수주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대기업용 ERP 고객 수주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와 이제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해서 그 기업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위하고 플랫폼을 좀 출시를 했고요. 기업의 각종 경영 관리가 한 번에 가능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서 매출을 확장시킬 수 있는 이런 효과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치고 반등한 초입 구간, 오늘 특히 이제 양봉이 좀 나오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저가 매수에 접근하기 적절한 위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가 44,300원인데요. 그래서 금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이전 그 매물대 급락 있었던 이제 시초가형 되겠네요. 48,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41,000원 정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하나케미칼입니다. 오늘 일단은 태양광주가 전체적으로 좋고요. 앞으로도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4분기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을 했어요. 영위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이 안 좋았거든요. 하나케미칼은 태양광주기도 한데 일단 좀 기본은 화학주기 때문에 화학 업황이 둔화되면서 기초 소재 부분의 수익성이 안 좋았고 특히 그 작년에는 유가가 좀 강세를 보였지만 수요가 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프레드가 축소가 좀 되고요. 4분기는 전통적인 비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악조건이 많이 겹쳤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중국의 보조금이 좀 축소되고 미국의 CF가드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가격이 약세를 보였고 폴리실리콘이 지금 킬로그램당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생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의 최악의 업황을 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올해부터는 이런 업황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소재 부분은 이제 중국과 유럽 지역에서 판매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특히 이제 화학 업황은 중국과 연관성이 상당히 높은데 올해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은 유효하다고 보고요. 태양광 사업 부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오늘 이제 태양광이 반등한 이슈, 그 중국 쪽에서 그 보조금을 축소하는 것을 좀 해제시키겠다 이런 언급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업황 기대감은 올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보면 이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주 가치를 좀 제고시키고 있죠. 한 160만 주를 장내 매수 소각하겠다라고 했는데 자사주 매입은 유통 주식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소각은 실제 유통 주식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한 주당 가치가 실제로 상승하고 자사주 매입보다 자사주 매입 이후 소각을 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한 호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체크해 본다면 현재 위치에서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가 23,450원인데요. 금일 종가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한 26,000원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돌파하면 3만원까지 간다라고 보고 있지만 1차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라고 보고, 이 종목이 그렇게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니까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실 수도 있겠고, 단기적으로 봐도 무리는 없다라고 보고요. 손절가는 이제 장대 양봉이 발생했었던 가격, 그 날짜가 2월 20일입니다. 그래서 2월 20일 저가가 이탈되는 가격인 한 22,000원 정도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그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품은 이제 라면 업체죠. 불닭볶음면으로 유명한 업체인데, 최근에 그 오너 리스크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됩니다. 삼양식품의 2대 주주가 그 HDC 현대산업개발인데, 그 다음 달에 예정된 주총에서 그 배임 횡령으로 금고 이상형이 확정된 이사에 대해서 결원 처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정관 변경 안건을 제안할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삼양식품 회장이 지금 회사 돈 한 50억 정도 횡령 혐의로 법정 구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관이 변경이 되게 됐을 때, 그리고 이 부분이 통과됐을 때 현재 회장의 그 이사진 배제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HDC는 지분을 17%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한 5%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물론 삼양식품은 우호 지분이 훨씬 많아서 이 주총을 정관 바꾸기가 쉽지는 않지만 통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불닭소스 판매가 호조를 보여줍니다. 불닭만 들어갔다 하면 웬만하면 다 잘 팔리는 것 같아요. 불닭볶음면, 그리고 까르보 불닭볶음면, 치즈 불닭볶음면, 요즘에는 불닭 떡볶이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출시 3개월 만에 100만 개 이상 판매했다고 하거든요. 불닭 소스도 요즘에 가시면은 그 마트에서 따로 팝니다. 그만큼 불닭을 활용한 마케팅에 성공을 거두고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과 동남아에서 인기가 많고요. 일본 수출은 연평균 2배 이상씩 성장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삼양식품이 일본 법인까지 지금 설립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고요. 기술적으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1차 반등 후 눌림, 2월 달에 2차 반등 후 눌림, 그리고 그 눌림 이후에 재반등을 시도하는 초입이라고 봅니다. 20일 이평선을 밟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 다 밑골이 달렸죠. 저가 매수에 대한 수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금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제 74,000원 보겠습니다. 74,000원은 2월 15일날 기록했었던 고가입니다. 기술적인 저항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 74,000원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한 65,000원 정도 잡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제 제약주입니다. 한미약품인데, 국내 이제 원예 처방의약품 시장 점유율이 좀 확대가 되고 있어요. 작년에 한미약품의 이제 원예 처방 실적이 5,550억으로 종근당을 제치고 국내 제약사 1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4년간 꾸준한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고혈압 치료제인 아모잘탄이 작년에 675억 원, 원예 처방으로서 전년비 5% 증가하면서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국내 고혈압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도 한미약품에는 기회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반기에는 기술 수출이 본격화될 것 같아요. 파이프라인이 탄탄하고, 또 현재 임상 1상이라든지 2상이 들어가 있는 신약 한 10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유방암 신약인 오락솔, 그리고 당뇨 치료제인 에페글라나타이드 임상 3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모멘텀 아주 풍부하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순매수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가 48만 3천원인데요. 금일 종가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요. 목표가는 52만원, 손절가는 한 46만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약품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단기 접근 종목들 리뷰해보고 바로 또 추천 받아보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신일섭 소장은 지난 시간에 엔터 종목 중에서 SM을 단기 접근하기 괜찮은 자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네, SM이 이제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는 안 움직였고요. JYP 엔터테인먼트와 SM 차트를 보면은 굉장히 공통점이 있죠. 지금 월봉상의 10개월선, 제 차트에서는 핑크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거기를 계속 지지하면서 지금 따닥따닥 붙어서 올라오고 있어요. SM, JYP 둘 다 똑같죠. 한 번도 달에 그 종가로, 월의 종가로 10개월 선을 깨지 않고 지금 2년째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물스물 지금 고점들을 돌파해 나가고 있죠. 지금 SM 같은 경우에 제가 표시해 놓은 3번의 고점, 2013, 14, 15, 16, 16까지 4년의 고점을 차근차근
지금 밟아서 지금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10개월 선의 지지를 받고 있으면서 지금 이렇게 차례대로 올라가게 된다면 10개월 선하고 5개월 선은 계속 올라가겠죠. 평균이니까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니까 그걸 따라서 이제 계단을 밟아 올라가듯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레드벨벳이 지금 북미 투어를 마쳤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7개 도시 8회 공연을 했는데 전 공연 매진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SM의 보화를 생각해보면은 이제 일본은 점령을 했으나 거기서 이제 더 큰 시장, 북미로 나아가는 데까지는 뭐 완전히 실패를 했는데, 완전히 나가는 데 실패를 했는데, 지금 레드벨벳, 이제 후예들이, 보아의 후예들이 그 일을 지금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미 투어, 북미 시장을 놓고 해서 뭐 빌보드 차트에 오르는 한국 가수들도 많아지고 이렇게 된다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파이가 큰 시장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SM이 최근에 동남아시아랑 또 협업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는 소식. 자, 이젠 전 세계가 무대입니다. 예전보다 훨씬 커졌고요. 유튜브로 전 세계인과 그냥 소통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SM도 그에 걸맞는 시가총액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1조로는 모자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엔터주 대장으로서 JYP, SM 이런 것들은 같이 꾸준히 관찰을 하면서 같이 참여도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SM 그렇다면 뭐 기보유자는 아직까지 괜찮은 자리니까 더 가져가도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네, 아직 거죠? 결과가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 주는 어떤 종목이 단기 접근 주셨습니까? 오파스넷입니다. 오늘 머큐리 3.24%, RFHIC 5.65%,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한 오파스넷 3.48%. 자, 3%대에서 다 6% 가까운 급등이 나오고 있죠, 지금. 자, 5G 관련주라고 일컬어지는 신생 업체도 있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업체도 있고, 기존에 상장했던 업체들도 있습니다. 자, 5G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 이 시장에서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파스넷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게 개막이 임박해서 지금 오르는데, 개막이 되고 나서도 어느 정도 지금 관성의 법칙에 따라 더 오르고 신고가를 갱신하거나 고점을 갱신하는 이 모습들이 펼쳐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파스넷, 자, 이번 주, 다음 주 뭐 걸쳐서 지금 그 5G 시대 개막에 맞춰서 관련주들이 군단을 형성해서 집단으로 갈 때 누가 뭐 오파스넷이 덜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가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오파스넷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파스넷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좋은 움직임을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오현진 팀장 이제 연결합니다. 단알 단기 접근해봤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네, 현재 역시 단알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큰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수가에서 약간 올라있는 상태인데 현재 위치에서는 뭐 흐름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전 저점을 찍고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수익 누리시는 관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20일 이평선을 좀 타고 가는 흐름이에요. 지금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저항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끼가 있는 종목이에요. 언제 수급이 유입되면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위치도 좋아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진입도 가능한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 때 목표가 4,000원, 손절가 3,500원 드렸었으니까 그 부분만 기억하시고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어떤 종목이 좋아 보이십니까?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하나케미칼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수급적으로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다라는 관점이고, 오늘 이슈가 나온 대로 중국 쪽에서 그 태양광 보조금 축소 정책을 좀 종료하거나 완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책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산업 규제를 좀 악화시키거나 아니면은 기업에 부담이 될 만한 정책보다는 좀 풀어주는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만큼 작년에 경기 둔화 때문에 이제 부진했었던 태양광 설비 투자를 올해 조금 회복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태양광 업황도 거의 뭐 최악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나빠지긴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 기저효과도 기대를 한다면 태양광 관련주 괜찮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나케미칼 말씀드리고요. 뭐 가격 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가 26,000원, 손절가 22,000원 정도 잡아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화케미컬에 대해서 이번 주 단기 접근 종목으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시장의 특징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일섭 소장은 어떤 종목이 시장을 대변하는 특징주로 보이십니까? 네, 오늘은 윙리푸드를 선택했습니다. 시장을 대변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중국 기업입니다. 오늘 일단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옛날에도 한번 또 이런 적이 있어서 조금 불안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중국 기업들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뭐 성융광전투자니 이런 중국 기업들이 한동안 상장을 많이 했었던 적이 있는데 끝이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아픔을 주었고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중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이 한국에 굳이 상장을 하겠냐. 이런 얘기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중국 증시를 놔두고. 그래서 윙이푸드 이 지금 상한가를 갖고 최근에 골든 센츄리 밑에서 거래량 붙으면서 많이 올라왔고요. 헝성그룹. 자, 이름만 봐도 우리나라 기업이 아닌 것 같죠? 중국 기업입니다. 밑에서 다 올라오고 있어요. 윙이푸드는 중국판 무슨 살라미니, 베이컨이니, 소시지 만드는 기업이에요. 광동 지역에서 100여 년의 역사를 갖고. 근데 오늘 뭐 미중 그 무역 분쟁이 좀 해소될 기미가 좀 보이면서 트럼프가 뭐 이제 가격, 관세를 좀 인상하겠다. 인상하는 거를 유예를 하겠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식품주들, 뭐 사료주들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발맞춰서 이제 제일 대장주로 상한가를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장된 지 이제 18년도 12월 달, 11월 달에 상장되었으니까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때의 고점까지 지금 일단 상한가로 눌렀어요. 어저께 상한가 가까이 갔다가 그 고점에서 밀렸는데 오늘 두 번째 도전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기술적으로는 어제 밀렸던 거를 다 매물 소화를 하고 오늘 이 정도까지 올랐다는 건 오를 폭이 모자라서 더 오르는 거예요, 지금. 오를 폭이 더 컸다면 50%라도 올랐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18년도 12월 달에 매물을 내일 만약에 또 소화를 해버리게 된다면 이건 또 급등이 일어납니다. 근데 다만 근거가 무슨 사업이 정말 잘 돼서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오른 것보다는 약간 그런 이슈가 유예된다는 이슈와 중국 기업들이 단체로 상승하는 요즘의 분위기 이런 게 많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태현장님 바로 연결합니다.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네, 오늘 특징적으로는 이제 AP 시스템을 한번 꼽아봤는데요. 이게 이제 반도체 장비주인데, 반도체 장비주면서도 최근에 이제 갤럭시 폴드 관련주로서도 좀 분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스마트폰 시장은 사실은 이제 저성장이에요. 그래서 신규 스마트폰이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시장이 그동안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좀 얘기가 다른 게, 이번에 나오는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은 역시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이는 5G 스마트폰은 기존에 없던 스마트폰, 새로운 스마트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3G에서 4G로 변할 때 그리고 3G 폰에서 뭐 스마트폰으로 바뀔 때 이 정도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IT 부품주의 투자 심리가 분명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 5월 달에 이제 국내 출시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지금 2월 말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주식이라는 것이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이번 달 말부터 시작해서 다음 달까지는 IT 부품주라든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 대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중소형 OLED 투자 확대의 기대감도 있습니다. AP 시스템은 이제 OLED 장비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 쪽에서도 그 중소형 OLED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아무래도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이 열린다면 그에 따라서 OLED 투자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 복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실적 개선 기대감 충분히 있고요. 다만 지금 AP 시스템이 워낙에 단기간에 올라오면서 오늘은 또 윗꼬리까지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은 통보한데 단기간에 올라온 가격적인 부담 이런 부분은 분명히 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뭐 신규 진입을 하더라도 당장 진입하는 것은 조금 어렵겠죠. 약 28,000원 이하 정도 구간 조정이 온다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일단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P 시스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은 아모텍이고요. 매수가는 19,400원에 비중은 10%, 6,005번님의 문자입니다. 신 소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아모텍 지금 이제 좀 열매를 기다려보자. 더 가져가서 수익을 극대화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10.17 오르지만 자 이제 아모텍이 오를 때가 되지 않았나. 지금 갤럭시 S10 다음 달에 출시를 하고 이미 그 지금 주요 거점, 전국 주요 거점에 갤럭시 S10 홍보하는 홍보 지금 창구 그 깔렸죠. 그리고 흰 옷 입은 그 지금 그 직원들, 이제 거기서 이제 뭐 프렌드라고 부르죠. 프렌즈들이 소개를 해주는 이미 그런 홍보 활동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금 갤럭시 폴드 기대하고 있는 4월 말 5월 초에 출시가 됩니다. 이미 공개가 되었고요. 자, 신형 스마트폰들 다
이제 출시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부품사들이 굉장히 환호할 만하죠. 자, 아모텍은 무선 충전 기술에 관련되어 있고요. 무선 충전 기술이 점점 발전을 하면서 아모텍의 지금 이 무선 충전 기술 부품, 이것도 많이 쓰이게 됩니다. 자, 대덕전자, 연성 PCB 만드는 업체, FPCB죠. 대덕전자, 차트입니다. 그리고 세코니스, 카메라 모듈 관련된. 자, 지금 다들 비슷하죠. 자, 삼성전자가 반도체로 굉장히 일어났지만, 이제는 휴대폰 섹터가 다시 반도체 섹터만큼 또 한 번 치고 나갈 때가 아닌가. 세코닉스, 대덕전자, 아모텍, 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지금 뭔가 준비를 하고 있죠. 이륙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모텍, 연봉에서 10년선은 정말 강력한 선인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너무 길다고 하면 월봉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2003년도부터 여기에 고점이 너무나 강력히 있죠. 지금 25,000원 선이에요. 25,000원에 너무 강력한 저항선이 있어서 여기서 2017년에 여기를 밟고 딱 급등을 한 건데 거기를 깨버려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5,000원까지가 1차 목표인데 거기를 넘어서면 지금 35,000원이나 3만원 라인 거기까지 분명히 진출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근거를 더해주는 건 아까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출시를 했고 여러 가지 거기 들어가는 부품 소재 업체들이 지금 다 같이 꿈틀거리고 있다. 이렇게 집단을 형성해서 다 같이 올라가는 상승 기류에서는 처음에 잘라버리면 굉장히 큰 고기를 놓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모텍 10% 일단 보유를 해 나가시기 바라고요. 1차 목표가는 25,000원이고 거기를 뚫고 간다고 하면 굉장히 그 힘든 고점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35,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모텍에 대한 전략들 주셨고요.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풍산이고요. 38,000원 매수가의 비중은 20%입니다. 7829번님의 문자인데 오현진 팀장님 풍산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풍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업황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가가 많이 밀렸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주가도 회복되고 업황 개선 기대감도 조금씩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비중도 이제 20%시라서 괜찮긴 한데 매수가가 조금 높네요. 그래서 오랫동안 물려 계셨던 것 같은데 지금 위치에서는 추가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돌파를 시도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약간 눌렸다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보유 물량만 홀딩에 나가시는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급만 붙어주면은 단기간에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수급이 많이 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많이 이슈가 되거나 이렇게 다이나믹한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은 테마주 순환 매장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는 흐름이라고 봅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우상향 중이고 업황 개선 기대감 그리고 수급이 조금씩 들어올 가능성들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유 물량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36,000원까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38,000원인데 여기까지 기다리시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두 번 정도 수급이 유입될 때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이 36,000원 정도로 보니까 이 가격대 가시면은 손실폭을 낮춰서 일단 좀 빠져나온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위치에서는 손절가는 그렇게 크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정해드리면 한 3만 원 정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목표가 36,000원, 손절가 3만 원, 비중 추가는 없이 보유 물량만 조금 긴 시각으로 홀딩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산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도 동시호가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2231포인트 일단 빨간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1포인트대 1.26포인트에 불과하지만 일단은 보합권 수준에서 강보합권으로 현재 올라와 있다라고 체크가 되고요. 하루간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장 초반에 좀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다가 바로 흘러내립니다. 오늘 사실 중국 증시도 굉장히 좋고 유례없는 상승폭이 나오기 때문에 중국 시장 열리면 더 가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중국 시장 열리고 빠졌습니다. 빠지고 이후에 보합권까지 다시 올라와서 횡보세를 종일 보이는 좀 답답한 변동성 없는 시장 그리고 좀 답답함이 많이 쌓이는 시장이다라고 올라오고 있는데 수급 주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보시면 외국인이 많이 파네요. 1289억 원. 1000억 원 이하로 팔다가 지금 2시 이후부터 매도 물량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1230억 원 가까이 지금 1289억 원, 1300억 원 가까이 지금 늘려갔고요. 기관 개인 사는데 기관은 매수 물량을 소폭 더 늘렸습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1417억 원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개인도 348억 원. 매도와 매수를 오가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매수로 잡힙니다. 연기금이 장 후반에 40억 원 정도 매수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와 LG화학이 상승합니다. LG화학 보합에서 지금 상승권역으로 올라왔고요. 현대차는 종일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입니다. SK하이닉스 2% 전후로 지금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장 후반에도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삼성물산이 보합까지 올라왔고요. 셀트리온 지금 20만 원 초반대까지 밀렸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같이 밀리고 있고요. 포스코 약보합, 한국전력도 1% 하락 지금 나타나네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거래소는 좀 다른 흐름 보이는데 1% 가까이 올라옵니다. 750.61포인트, 7포인트가 넘게 상승하는데 하루간의 흐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보시면 746부터 750포인트대까지 쭉 상승합니다. 일단 상승폭은 장 초반보다 많이 커져 있는 상황, 그리고 이렇다 할 조정 없이 지속적으로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상승장에서 개인만 팝니다. 그리고 개인의 매도 물량이 12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1219억 원 매도하고요.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하는데 외국인 773억 원 매수하고 기관은 578억 원. 기관 전주체 매수합니다.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할 것 없이 종일 매수하고 연기금도 89억 원 정도 매수 물량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종일 하락합니다. 바이로메드도 종일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하지만 좋은 흐름 가져가는데 신라젠, CJ, E&M 지금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 포스코 킴텍도 가져갑니다. 노랑풍선이 작년에 영업이익이 48억 원이다. 61.4%가 감소했다라고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전체적으로 거래소 대비해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메디톡스만 지금 조정이 나옵니다. 메디톡스가 52만 1,000원대, 11,000원 오늘도 2% 하락하고 있고요. HLB가 3% 상승하면서 9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3.15% 좋은 흐름 가져가고 펄어비스, 코오롱티슈진 역시 각각 0.8, 2.05%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월요일 시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종일 보합권에서 횡보하는 시장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지속적인 우상향이 나오는 시장이었습니다. 시장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신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은 심천상해, 심천성분, 홍콩 H 이런 중국 관련 기업들이 상장된 증시가 화려하게 지금 꽃을 피운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웃에서 굉장히 조용히 끝난 하루였고요. 지수가 안 오르다 보니 소형주, 중형주가 대형주보다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오늘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택배 커넥션이 하드 캐리했다. 뭐냐면 지금 종이 목재 업종 3.4% 급등입니다. 근데 내용을 뜯어보면 예전하고 틀려요. 종이 제지 업종이 작년부터 얘기를 했지만 엉뚱하게 지금 끼어서 올라가는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정치인 테마나 이런 걸로 엮여가지고 제지 회사의 대표랑 유력 정치 후보가, 정당의 후보가 친구라는 사이, 동료, 아는 사람, 이래서 오른 것들. 근데 오늘은 그런 걸로 오른 걸로 보이진 않네요. 무림, PMP, 아세아제지, 신대양제지, 신풍제지, 수출포장 다 급등했는데 무림, PMP, 아세아제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실적을 이번에 발표를 했고요. 지금 실적 발표를 하고 있죠. 신풍제지, 수출포장은 다 전년 대비해서 흑자 전환했고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폐지를 줍는 것처럼 제지주를 주울 때다. 지금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폐지 가격이 떨어져서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폐지를 주어봐야 돈이 안 되지만 제지 기업 입장에서는 폐지 가격이 정말 폐지 가격처럼 되니 제지를 만들어서 팔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왜 택배 커넥션이라고 표현을 했냐. 운수장가 업종이 2등인데 CJ 대한통운이 완전히 캐리했습니다. 2.44% 급등했습니다. 아까 택배 가격 인상됐죠. 택배가 활발해지면 택배 박스가 많이 쌓이고 제지 업종들이 박스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택배 관련된 이 라인이 굉장히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게 오른다는 거죠. 지금 지수가 안 오르더라도 이런 종목별 업종별 순환매가 일어나는 데는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뒷 배경이 있기 때문에 엉뚱하게 오른 게 아니라면 충분히 이런 데서도 올라타서 수익을 내는데 시간이 있고 근거가 있으니까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목재 업종을 더 이상 사양산업이고 우리가 진부한 업종이고 너무
좀 세련되지 못해서 난 투자하기 싫다. 이렇게보다는 다시 다른 눈으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택배 박스를 현관문 앞에서 찾아와서 언박싱을 할 때 기분이 제일 좋잖아요. 그런 기분을 종이목재 업종이라든가 이런 택배 업종에 투자하면서 수익으로 결실을 얻는 기쁨으로 전이를 시켜보면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상황 정리해 주셨고요. 오현진 팀장 만나보겠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아무래도 기대 요인이 많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상방에 대한 압력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까지 달려온 게 있어서 이제 저항 부담도 좀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대형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벤트 결과를 좀 주목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북미 2차 정상회담이라든지 뭐 미중 무역 합의, 후속적인 협상들 이런 내용들 계속해서 좀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 유예 기간이 이제 연장이 되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는 조금 제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이런 기대감들이 또 어느 정도는 또 시장에 선반영이 된 상황이어서 무역 분쟁이 완전히 해소되거나 미중 2차 협상에서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거나 이런다면은 또 추가 상승을 보여주겠으나 지금 기대감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시점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매매하기도 조금 애매한 시장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빠르게 팔 필요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종목 압축 이런 부분은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갤럭시 S10 관련된 폴드 관련된 이런 IT 부품주의 흐름이 눈에 띄게 좀 나타나는 하루였습니다. 아까 제가 AP 시스템을 언급드릴 때 말씀드린 대로 갤럭시 폴드, 갤럭시 S10 5G 출시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움직임이 좀 활발할 수 있어요. IT 부품주 내에서 조금 덜 오른 종목 그리고 5G 장비주 내에서 조금 덜 오른 종목 이런 종목군을 중심으로 매매를 하셔야 선별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두 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두 분을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부터 정리해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소폭 상승 마감했네요. 0.09% 올라가면서 2232.56포인트의 장 마감했고요.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0.94%나 올라갔습니다. 750.40포인트의 장 마감했네요. 원달러 환율 살펴봅니다. 4원 20전 내려가면서 1121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의 이슈부터 현 시장의 이슈까지 정리해드리는 시간,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이번 주는 월 말이기도 하고 또 월 초까지 같이 겹치는 달이죠. 이번 주가 시장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긴 한데요. 어쨌든 이제 오늘 시장의 모습을 좀 보면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이 또 올랐어요. 근데 그 영향을 전혀 못 받고 있죠. 전혀 못 받고 있는 모습이고, 또 오늘 중국도 현재 한 4.8% 정도 오르는데 그 영향을 못 받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중국과 또 미국과 다 같이 디커플링 걸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오늘 수급을 보면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선물. 자, 선물이 오늘도 4천억 넘게 팝니다. 한 일주일 만에 1조 넘게 팔고 있죠. 또 현물도 한 795 외국인이 파는데 일단 기관은 샀어요. 네, 기관은 샀지만 우리가 기관이 살 때 가장 키포인트는
금융투자, 뭐 투신 다 있지만 기금입니다. 기금은 오늘 안 샀죠. 자, 그렇다면 금융투자업자 산 거를 우리가 100% 신뢰하기 좀 어렵죠. 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시장을 끌어올렸던 거 가장 먼저는 외국인 선물이었고, 거기에 기관이 현물을 사주면서 시장 방향을 잡아줬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이 현물 산 다음에는 외국인이 현물을 샀고, 그 다음에는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수가 시장의 방향을 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장을 끌었던 기관의 외국인의 선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외국인 선물을 매도하죠. 기관의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다 오늘 매수를 했지만 어쨌든 추세적으로는 현재 매수 국면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외국인이 현물을 또 팝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좀 꼬여가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수급이 꼬인다라는 이 이유는 이제 방향성이 없어진다,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수급이 꼬이는 이유는 뭘까요? MSCI에서 중국 A주에 4배 정도의 비중 확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5월하고 8월이요. 그러면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5월이면은 약 3개월이 남았고요. 8월이면은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죠. 제가 이제 이걸 왜 중요히 여기냐면, 과거에 뱅가드가 우리나라에서 한 10조에서 12조 빼가는데 걸린 시간이요, 6개월이었습니다. 6개월. 그럼 벌써부터 시장의 외국인들은 움직이기 시작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5월, 8월을 믿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은 수급이 꼬일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거다. 거기에 우리나라 시장의 핵심 수급의 원은 외국인이죠. 그 중에서 선물이 가장 중요한데, 선물이 지금 4천억 정도를 팔고 있고 꾸준히 매도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본다면, 국내 시장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하고 또 중국하고 디커플링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무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자극을 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무협상이 아직 100% 완전하게 나올지 모른다. 물론 트럼프가 1주나 뭐 2주 후에 좋은 결과가 발표될 수 있다, 뭐 이런 발언을 하고 있지만 나와봐야 아는 상황이고요. 시장 일각에서는 중국이 끝나면 다른 국가들과의 방향 무역 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본다면 중국의 무역 분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 뭐 이 정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를 보면 지금 글로벌 이슈의 핵심 키포인트는 뉴욕 증시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9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서 24년 내 최장기 상승을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투자가들은 이게 이제 되돌림 정도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그것도 24년 최장기로, 이거 무슨 일이지?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차트를 보면 사실 이렇게 올라오는 게 이제 대단한 차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양봉이요, 엄청 커요. 남들이 보면 어떤 대형 호재가 떠가지고 시장이 막 가는 그런 분위기로 형성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상승의 주 원인은 먼저 봐야 될 게 하락이었죠. 하락의 주 원인은 트럼프가 무역 분쟁이라든가 뭐 셧다운 문제 이런 걸 일으켜가지고 빠졌다가 지금은 이거를 해소하는 국면에서 올라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추세를 끌고 가는 재료냐라고 본다면 그건 아니죠. 악재를 트럼프 입에서 만들어내가지고 트럼프가 다 주워 담으면서 올라왔는데 이거를 추세로 간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이슈가 끝나는 시점이 이번 주가 일부 되죠. 왜냐하면은 무역 분쟁이 3월 2일 요때 협상 타결이 안 돼서 좀 늦을 수 있다라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그 정도 기간을 보고 있어서 클라이막스에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북한과의 2차 북미 회담도 이제 이번 주에 마감이 되는 그런 시점이죠.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안 나오면 시장은 10만 매물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료들이 거의 소진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셧다운의 핵심 변명이었던 국경장벽, 이것도 지금 비상사태 선포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또 민주당에서 줄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또 하나의 이슈가 계속 시장을 장악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이슈와의 싸움을 벌이는데 참 대단합니다. 보통 정신력이 아니죠.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일각에서는 뭐 트럼프 스캔들을 덮기 위한 뭐 그런 전략적 행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하죠. 그러나 정확한 거는 내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외치로 내치를 덮으려고 하는 그런 양상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재료들이 끝나는 상황이 된다면
시장을 다룰 수 있는 재료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왔던 9주 연속 올라서 24년에 최대 상승을, 최대 장기가 상승한 것이 지난번 고점 언제죠? 2018년 10월 1일이네요. 그 고점 26,950을 돌파해서 새로운 추세를 만들고자 하는 과정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특히 월봉상으로도 보시면 이 추세선상으로 목표치가 다 나오거든요. 이 자리가 이제 나오시는 최대 목표치거든요. 그럼 이 연장선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 26,950을 돌파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재료가 끝나는 과정이라면 못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오랜 기간의 목표치를 쟀어요. 언제면 2011년도 기점을 줬거든요. 그때 기점으로 목표치가 이만큼 나올 거야 하고 그어놨는데 거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럼 다음에 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사실은 조정이 깊게 들어와서 이렇게 돌아가야지 추세 연장선으로 가면서 목표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사실 지금은 미국 자를 끌고 갈 만한 재료가 없다는 거죠. 특히 미국의 재정 적자가 상당히 커지고 있고 부채 비율이 높아져서 시장에서 우려가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죠. 또 금리를 동결을 했지만 금리 인상을 더 못하는 상황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이 풀려 시장에 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아봐야 될 것은 시장이 두 번째 이슈와 연결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불안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금이죠. 두 번째 이슈가 금인데요. 이 금이 제가 아마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하고 이번 또 말합니다. 이거 왜 얘기할까요? 숫자가 나오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마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전 세계 중앙은행이 금을 싹쓸이했다. 또 중국이 금 보유량을 79% 이상 늘렸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작년에 중앙은행들이요 금을 약 30조를 샀습니다. 그러면 뭐 전 세계 시장 대비로 별로 안 크잖아. 무슨 뭐 크게 큰 돈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금을 톤으로 따져보면 650톤이에요. 650톤의 금을 현물을 싹쓸이를 해갔습니다. 뭐 시장에 금이 있겠어요? 없죠. 그렇다면 금이 왜 금을 살까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저게 작년 한 해부터 샀나요? 아닙니다. 3년 전부터 막 싹쓸이를 했어요. 3년 전부터. 근데 지금 차트를 보면요 참 재미난 게 뭐냐면 3년 전부터 싹쓸이 할 때 차트의 모습을 볼까요? 이게 지금 금 연봉이에요. 1045불까지 갔다가 올라섰죠? 이게 1년입니다. 그리고 다시 눌렀죠? 다시 2년입니다. 다시 눌렀죠? 3년입니다. 3년 정확하게 쓸어 담고요.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그게 이제 시장에서 중앙은행이 싹쓸이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얘기는 시장 위험자산이 올라왔지만 위험자산을 믿지 못하는 시장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또 화폐 가치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대체 투자가 필요한 상황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결국 금이 올라오는 것은 의미가 굉장히 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단순하게 돈이 많이 풀려서 투자할 곳이 없어서 금을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오랜 기간 매수를 한다. 그것도 일반인이 아닌 중앙은행에서 한다. 그렇다면 결국 지금 위험자산은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죠. 특히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의 자리가 굉장히 사람들 투자 이평선 공부하시는 분이나 뭐 주식을 좀 공부하시는 분들 차트를 봤을 때 고점이 이게 저항대에 가 싶겠어? 네 번째 고점인데 아마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이평선 기준이고요. 일목 기준으로 돌파 가능성이 80%가 넘습니다. 돌파해서 1600불 이상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걸 왜 그러냐면 이 자리는 이평으로는 저항대로 보이지만 일목에서는 주가만 쌓았던 후행 스팬이 뚫지 못하는 저항대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다 뚫고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금을 올리기 위한 트리거가 터지는 순간 막지 못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금이 정확하게 1365불 얼마 전에 1350불 근처까지 갔어요. 한 1불 정도 부족한 상태로. 그러니까 1365불 이상으로 가버리는 상황이 발생해버리면 위험자산에 위험 시그널이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마 주식에서 사람 말은 못해도 올라오면 아마 이익 실현이나 물량을 줄이는 전략이 맞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아마 많이 들었을 건데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전 포인트를 보는 건 이제 금 쪽에 상당한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투자가 입장에서도 이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바닥을 다졌습니다. 그게 2014년부터예요. 그게 만약 뚫려버리게 되면 2014년부터 주가는 어땠습니까? 고공행진을 했죠. 그러니까 그게 바뀌는 시그널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의 전략에 대해서 봐야죠. 제가 지난번에 2236포인트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죠. 2236포인트가 오늘 장중에 돌파를 했어요. 근데 종가는 못 돌파했어요. 그만큼 저항이 크죠. 2236포인트는요, 이 후행 스팬, 좀 확대해서 보면요, 후행 스팬도 저항대에 있고요, 캔들도 저항대예요. 그러니까 돌파가 못하고 추세 연장에서 끝났거든요. 그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와 또 외국인의 현물 매도가 이렇게 믹싱돼서 움직이는 모습. 그다음에 중국이 그나마 우리가 미국이 못 갔을 때 중국을 부비고 가서 올라갔는데 중국이 5%에 근접한데 국내장 못 간다. 이 의미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중국으로 자금이 가는 것 때문에 중국 오르니까 중국이 올라가는 같이 간다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중국 간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국내 수급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지수 상승이 많이 됐지만 우리가 우려할 수준으로 오고 있는 상황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진짜 중요한 것은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릴까요? 사실은 전 세계 경기가 안 좋아요. 안 좋은데 트럼프의 어떤 악재가 희석되면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시장에서 대추세로 바라보기는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장입니다. 잘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